악기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 유학이 필수다. 금수저가 아니면 예술 전공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인들이 해외 유학을 하지 않은 순수 국내파이기 때문인데요.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 콧대 높은 심사위원들을 탐복하게 한 한국인들. 그들의 저력은 바로 한국인이기에 가능한 이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몇 년 전 전 국민을 들뜨게 했던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쇼팽 콩쿠르 우승 기억하시나요? 17세에서 28세까지의 젊은 피아니스트를 대상으로 하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반면 대회의 위상이 높아 피아니스트들에게는 최고의 등용문이라 불리는 이 대회에서 한국인이 최초로 우승한 사례였는데요. 제9회 콩쿠르 우승자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은 그의 연주를 듣고 다른 참가자들의 연주를 듣지도 않고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에게 조성진이 우승할 것이라는 문자를 보낸 반면에 심사위원 중 한 명인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필리프 앙트르몽은 결선에서 그에게 10점 만점에 1점을 준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처럼 정통 클래식 음악을 한다고 자부하는 일부 유럽 피아니스트들에게는 클래식 역사가 짧은 한국인의 우승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겠지만 음악계에서 한국인들의 독보적인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에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는데요. 이탈리아 볼차노에서 열린 제63회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 박재홍이 우승했습니다. 게다가 500명이 넘는 참가자들 가운데 1등과 3등이 한국인이라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죠. 이탈리아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페루치오 부조니를 기리기 위해 1949년에 만들어진 부조니 콩쿠르는 우승자 선정에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수준 미달의 연주는 1위로 인정하지 않아 총 62회 대회 중 단 29명의 우승자만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22살의 박재홍은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우승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첫 번째 우승자는 피아니스트 문지영으로 15년 만에 등장한 우승자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죠. 박재홍은 최종 결선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를 했는데요. 그는 우승과 함께 부소니 작품 연주상, 슈만 쿼텟이 선정하는 실내악 연주상, 최고 순위자에게 수여하는 앨리스 타라로티 재단상, 1위에게 수여하는 키보드 트러스트 발전상 등 5관왕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27세 피아니스트 김도연도 나란히 2위에 올라서 한국 음악계의 겹경사가 되었고요. 박재홍을 수식하는 단어는 국내파 천재 피아니스트. 실제로 해외 유학을 한 적 없는 그는 오직 한국에서만 음악 교육을 받았는데요.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거쳐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2018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전체 수석으로 입학했죠. 2015년부터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2015년 클리블랜드 국제 영 아티스트 피아노 콩쿠르 1위, 2016년 지나 바카우어 국제 영 아티스트 피아노 콩쿠르 1위, 2017년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파이널리스트 프라이즈 수상 등을 휩쓸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이력을 들은 전 세계의 음악 애호가들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클래식 교육의 강국이었냐고 말이죠. 대구 출생인 그는 9살에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음악을 시작한 그의 급성장은 뛰어난 재능과 노력이 있긴 했지만 뛰어난 스승도 한몫했는데요. 박재홍의 스승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인 피아니스트 김대진이기 때문입니다. 손여름, 김선욱, 문지영 등으로 이어지는 김대진 사단의 막내인 박재홍. 그 또한 뛰어난 실력을 국제무대에서 발휘하기 시작한 건데요. 박재홍에 대해 스승 김대진은 피아노 독주뿐 아니라 실내악 연주와 반주까지 음악을 폭넓게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연주자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사실 박재홍의 부조니 콩쿠르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9년 대회에서는 본선 1차에서 탈락했다고 하는데요. 쓰디쓴 패배를 이겨내고 다시 도전한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첫 도전에서 떨어진 뒤 2년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실패가 오히려 든든한 보약이 된 것 같다고 밝혔죠. 그의 강한 멘탈과 음악을 향한 집념을 엿볼 수 있는 사례죠.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 음악영재의 재능을 조기 발굴하고 한예종에서 가다듬는 최근의 한국 음악 교육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선희 코리안 심포니 대표는 젊은 연주자들을 육성하고 일반 관객에게 소개하는 한국 음악계의 모습에 유럽 음악계에서도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한국인들이 강세를 드러내자 부소니 콩쿠르를 주최하는 페루초 부소니 구스타브 말러 재단은 백건우, 한동일, 진은숙, 김대진, 이미주 등 한국 음악가들을 지속적으로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죠. 지난 2018년에는 피아니스트 손여름이 콩쿠르 역사상 첫 번째 동양인 여성 심사위원장을 맡았고요. 세계 클래식 시장에서 한국의 성장이 엿보이는 사례입니다. 뛰어난 음악가들을 육성해온 한예종 영재교육원은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뿐만 아니라 무용, 성악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음악 100명, 무용 34명, 전통예술 33명 등 3개 분야에서 총 167명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통해 별도로 정원외 10%를 추가로 선발하는데요. 한예종의 교수진에게 1:1 교습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물론이고 교육비가 무료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전공 실기 교육과 이론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선발된 학생들은 발표회와 정기 공연 무대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과거의 음악 영재들의 슬픈 사연이 이제 한국에서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또한 악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가정 형편의 영재들에게는 금호를 비롯한 국내의 다양한 음악재단과 연계해 악기까지 대여해주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세종시에 제2 캠퍼스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지방에 사는 학생들이 서울까지 교습을 받으러 가는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불편함마저 해소되게 한 것이죠. 최근 교육부 또한 예술 분야 영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차세대 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해 약 20여 년 전부터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2007년부터 음악, 무용영재 지원을 위한 학생 기금을 운용하고 전문 학교와 연계된 시스템을 갖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영재교육 프로그래밍 기준을 확립한 후 매년 20에서 40명의 예술 영재들에게 최대 1만 달러의 영아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죠. 우리 교육부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체능과 일반 분야로 나눠 연간 1,500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체능 분야는 전문 멘토를 연결해주고 여름과 겨울 1년에 2차례 캠프를 열어 1:1 개인 지도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울대와 한예종 교수진과 연계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멘토링 제도도 실시하고 있고요. 이런 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큰 결실은 바로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좌절하던 아이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 보인다는 점인데요. 자신감을 되찾은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멘토링 제도에 참여한 교수진들도 흐뭇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 내에 다양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장학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최근 몇 년간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들이 두각을 나타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한국인 DNA에는 예술성이 없다라는 막말을 한 핑커스 주커만. 그는 1967년 세계 최고 권위의 레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정경화와 공동 우승하며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삐딱한 주커만마저 인정한 천재 한국인 소녀가 있습니다. 주커만은 2015년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 그녀를 만나 연주를 들었는데요. 불가사의한 재능을 가진 기적과 같은 아이라고 극찬한 것은 물론 미국으로 초대해 직접 바이올린을 하사하기까지 했는데요. 8살의 나이에 클래식 강국 오스트리아에서마저 모차르트의 재림이라는 찬사를 받은 고소연의 이야기입니다. 지상파의 영재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날린 고소연은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지 2년 만인 만 6살에 국내 콩쿠르에서 초등부 전학년을 제치고 특상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8살에는 모차르트가 직접 사용했던 바이올린의 연주자로 선정되기까지 했는데요. 연주 영상을 본 오스트리아 클래식계는 그야말로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런 천재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것이죠.
결국 고소연은 오스트리아 초청을 받아 현지 방송까지 출연했는데요. 그녀의 연주 영상은 유럽 전역에 3일 동안이나 방송이 되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뛰어났길래 클래식 본고장 유럽에서까지 극찬한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